네, 네, 안녕하세요. 테니님 어서오세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뭐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에 뉴스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뭐 이렇게 휴대폰에 뉴스 알림 이런 게 계속 떠가지고 잠이 깼어요. 한 7시쯤인가? 그래서 일찍 나와서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뉴스 정리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 이전에 이제 방송을 끝낼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549회 억서울타임즈쇼 2022년 5월 7일 이널리 D3 용산 대통령 성렬형 은혜 철수형 큰 그림이었나 시대정신 테넷 수리음악 노스트룸 SNT 무역 차우차우 채널A 윤복희 향기 노펠러 재단 박정희 묘소리 방송 이런 제목입니다. 성렬형 용산 이전 채널A 반쪽 마켓컬리 공원이익 김추자 김정미 VOA 대북전다금지법은 파쇼학법 이란 결혼식 어버이날 중고차 테넷 퍼펙트 스톰 JP모건 암호화폐 10년 후 100개월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뿌리 파친코 노스트룸 수리음악 클럽 기득권 청순 윤한기 윤복희 신중현 키보이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이제 날씨죠. 그래서 올 여름이 무척 더울 걸로 보인다. 지구 대기가 연결돼 있어서 티벳의 고기압이 형성돼서 그것이 영향을 준다. 그래가지고 5월달 굉장히 더울 걸로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박사. 그 다음에 이제 묘소리 방송에서 성렬형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렬형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은 반드시 봐야 된다.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당선되자마자는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무렵에는 아마도 뉴욕 타임즈가 인터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렬형이 취임식이 임박했기 때문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인터뷰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렬형이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외교 안보 분야죠. 그래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상당히 미국의 입장, 행정부의 입장, 미국 의회의 입장, 미국 의회 입장은 자유아시아 방송, VOA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미국 행정부 입장이라는 건 미국 국무부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들을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렬형이 매일 아침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쫙 한번 아니면 저녁에 시청하시든가 하면 좋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시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한편으로 성렬형 인터뷰 내용이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임팩트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성렬형이다. 바이윤이다. 바이윤은 트럼프 문과 달리 도발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피하려고 애쓴다 이거죠. 예측 가능한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바이온 시대에서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늘 떠올리셔야 된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쓸데없이 주목을 받게 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신제국주의 시대에서 북한이란 변수는 후순위에요. 반면에 이제 좌익 파시스트들은 언제나 반쪽 정은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잖아요. 그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지금 인드라 강조했던 건 바이온 시대는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의 주축국가로서 부상하는 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 반쪽 정원만 쳐다보는 그동안의 문전비의식 외교는 잊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강조 인드라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여기 뭐 성렬형더러 정치 초보다 이런 정치 초보가 나요. 예, 지금은 예, 이상한 발언 해가지고 예, 외교안보 라인에서 예, 그런 쓸데없는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100년 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무능부패했던 대원군 따위 같은 애새끼들이 했던 생지랄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예, 긴 안목으로 봐야 될 때입니다. 시대 전환기예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뭐 북핵 문제, 전작권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인드라요타까지 강조했던 예,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성렬형이 잘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작권 예, 인드라요타 몇 번이나 강조했죠. 이동혁 이분이 한국어서비스 국장 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미테리 예, 미국이나 중국 모델 북한 문제는 주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그동안 예, 미국 소리 방송 쭉 워싱턴 똑 방송 들었으면 예, 아실 겁니다. 예, 한국 최고의 아니죠 세계 최고의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예, 스콧 스나이더 항상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 좀 봐줘 하고 이제 관종이 예, 반쪽 정은 관종이 이제 계속 지랄을 해대는 거죠. 예, 근데 예, 너무 지랄해대면 예, 선을 넘으면 예,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선을 넘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 걔네들도 이제 응? 아는 거야. 걔네 그 김길선 누님이 이런 얘기했잖아. 예? 관종은 해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선 넘으면 큰일 난다 하고 반쪽 일성하고 반쪽 정일이 얘기한 적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선을 어딘지 예. 반쪽 정은이가 판단해야 되는데 알아서 저 반쪽 라인 애들이 지시해 주겠지. 북핵은 국유용 거니까. 예. 제가 볼 때 선을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탈원전 폐지하고 원전 더 짓는 유럽에서 중국 시장과 결별 준비하는 중국 맹꽁 C8는 당황. 자, 이제 야 이게 많은 그 딥스 파시스트들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큰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여태까지 30년 동안의 친중이 국유본이 지시해서 반중 전략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딥스 파시스트들은 자기네들 국유본이 예? 반중이 된다는 건 자기네들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잖아. 아니 왜 글로벌리스트들이 친중해야지 왜 반중이야? 지금 얘네들 당황한다고. 글로벌리스트는 친중, 자신들은 반중 이런 포지션이어야 되는데 국유본이 반중하고 있어 전장. 그럼 걔네들은 뭐가 돼 얘네들은. 예, 자신들의 기본 가정 구도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딥스 파시스트들은.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전쟁이건 경제 상황이건 이걸 한 치 앞도 못 보는 예, 이런 거는 초딩들 예? 인터넷에서 음모론 지금 보는 수준들은 내가 볼 때 초딩 수준이에요. 예? 공부 좀 조금만 하면 이 딥스 파시스트 음모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 현혹되면 여러분들 지능을 의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예. 분명히 인드라 강조하는데 이런 딥스 음모론 파시즘에 빠지면 예, 여러분들 지능을 의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과거에. 자유 탈출은 지능순. 예? 딥스 파시즘론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인드라 볼 때는 뭐 예, 납득이 안 되고. 예. 인드라 강조하잖아요. 지난 30-40년 동안 73년 이후로 핑퐁 외교 이후로 예? 국유본은 필요에 의해서 예, 세계 전략상 예?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소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 친중해 왔다. 30년 동안 몇 년이야? 50년간 친중했지. 50년간 그렇게 따지면 예, 이제는 그 친중 시대를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경제 데이터 중국이 세계 1등 국가 되는 그런 경제 데이터는 친중 시대의 국유본이 만든 데이터다. 잊어도 된다.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만약에 중국이 그런 친중 데이터 그거에 기반하고 있다면 독일이 저렇게 중국하고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중국이나 시장을 무시할 수 있냐고요. 물론 독일이 저렇게 독일 총리가 저렇게 하는 것들은 예, 어느 정도 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드라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과거의 친중 시대에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오바마든 뭐 메르켈이건 예, 일본의 누구건 간에 전 세계 모든 지도자가 경제인들이 전부 친중했다. 친중 시대니까 이거를 딥스 파시트는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막 지금 막 반중 떠드는 본인들 자신도 친중했음에도 예, 지네들 편한 색깔 응? 이거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친중으로 몰아가고 예, 자기 편인 사람인 친중 과거 이력은 숨기고 이러는 게 예? 딥스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어떤 선택적 친중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거죠. 기본 구도가 잘못된 거예요. 딥스 파시스트의 기본 구도. 국기본이 반중을 한단 말이야. 예. 상위 방송하면 꼭 그렇게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딥스 파시스트의 음모론은 허구다 한마디로. 무너졌다. 기본 전제에서 무너졌다. 너네 국원이 반중하면 너네는 그건 뭐야? 너네는 그러면은 그런 국기본을 니들이 반대하는 글로벌 스틸이 반중하는데 그럼 니들은 뭐냐? 찬성해야 되는데 찬성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뭐냐? 너네들이 스파이지 뭐 그렇게 굳이 계속 그런 거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푸틴이나 문전비나 반쪽적은 지지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다 반중이 독일 3인당 자유좌파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렬형 용산 대통령 이제 용산 대통령이죠. 이사 완료 시점도 빠르게 진행됐잖아. 국방부 관계자가 원래 계획보다 열흘 정도 일찍 이사 작업도 끝냈잖아요. 한국은 또 빨리빨리 문제가 없대잖아. 이래서 또 용산 이전에 관련돼서 점점 더 성렬형이 대통령 취임하면 청와대 개방, 용산 이전,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바이든 정상회담 이렇게 되면 안보 불안 해소,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압승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걸로 저는 현재 보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채널A 어퍼컷 날리며 인수위 활동 종료. 중앙일보 어퍼컷 인수위가 잘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인수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철수영이 분당에 출마한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는 내가 볼 때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거대한 시나리오는 지방선거를 우리 국이번 선거팀인 알파독이 큰 그림을 맞춰서 기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 치밀해요. 제가 볼 때 큰 그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준석이나 뭐 하태경이 뭐 철수형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뭐야 이거 짜고고 스톱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취임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니까 김은혜가 될 걸로 봤던 거죠. 김은혜가 될 걸로 봤다. 그 자리에 빈 공간에 누가 세우냐. 뭐 이랬을 때 준석이는 뭐 원희룡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희룡은 인수위에 있잖아요. 애초에 원희룡은 자기는 생각이 없다. 이들아 생각에 원래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나온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로 장관 쪽을 좀 많이 생각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들아 볼 때는 준석이는 요즘 뻥카로 활용하고 있고 이게 딱 그
어느 정도 그림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혜 경기도 출마 시점부터 이미 예, 뉴스도 나왔어요. 철수형이 갑자기 인수위 2개월이면 행정 경험 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왔고, 이것들을 다 간파해 버리니까 예, 이것들을 딱 그림을 딱 보니까 재명이가 덜컥 겁이 난 거야. 원래는 분당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재명이가 예, 근데 지금 성남 여론이 안 좋아. 예? 그 성남 쪽이 경기도, 그러니까 성남 쪽이요, 지난 3구 대선 쪽에서 예, 아니 자기 핵심 지역구 아니에요, 재명이 핵심 지역구가. 예, 성남시장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남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3구 대선에서도 그쪽은 예, 경기도는 이겼는데 성남 쪽은 졌어. 그리고 은수미 쪽 관련돼서 예, 경찰 검찰 수사 뭐 징역 때리고 압수수색 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김은혜가 동현이를 이기는 데가 성남이에요. 아, 재명이가 앞만 봐도 이거 답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계양 쪽으로 간 거죠. 거기는 이제 반쪽미당 지지세가 있는 데니까. 예, 거기는 뭐야, 개가 나와도, 개가 나오면 또 이렇게 인드라가 또 예?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쓰지만, 또 뭐죠, 김은혜가 나와도, 김은혜가 인천 살죠 그쪽에. 김은혜가 나와도 예, 김은혜가 반쪽미당 후보로 나와도 뽑아줄 애들이 예, 걔 거기거든요. 조연수, 김은혜, 아니 김은혜래, 이은혜 조연수, 이은혜 조연수가 나와도 그쪽 계양 쪽은 반쪽미당 애들이 찍어줄 확률이 높은 데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두고 봐야겠죠.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예, 큰 그림에 저항하는 반쪽이들. 안인수 위원장 인수에서 다시 철수로. 아무튼간에 그 철수형 그 안랩 주가가 10% 뛰었다, 이것만으로 또 다시 또 조정받겠지. 예, 그래서 예, 그것만으로도 철수형이 거의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 볼 때는 뭐 재명이 당선이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인드라 강조했잖아. 예? 재명이를 살려둘 공산이 좀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전비는 감옥 갈 게 거의 제가 볼 땐 99% 이상인데, 재명이만 살려두고 나머지들을 다 조지는 방향으로 대장동 시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여튼간에 재명이가 뭐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내세워서 몇직 특권을 이용해서 최대한 버티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인드라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재명이도 결국 감옥 갑니다. 가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재명이가 버텨줄수록 한국 사회에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이가 할 미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명이로 인해서 반쪽미당이 좀 더 자유좌파로 변모하는, 조국 때문에 망했잖아 반쪽미당이. 그런 것처럼 재명이 때문에 또 한번 문전비 때문에 망하고 재명이 때문에 망해야지 반쪽미당이 좀 자유좌파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60년대 이때 이랬다 이거죠. 저때 인드라가 어렴풋이 기억나요. 60년대 서울에서도 막 진짱길이고 우마차가 다녔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어요. 말이었나? 말이인가? 송가? 하여튼간 그 시골 내려가면 초가집이었고 이렇게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다 저렇게 한복 입고 다녔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밀떡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나 이제 인드라처럼 밀떡이 아닌 사람도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평상시에 이제 특전사인데 뭐 맨날 다쳐가지고 게임으로 이제 즐기던 사람이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설정, 뻔한 설정인데 이 친구가 재밌게 쓰고 있어요 지금. 실감나게 재밌게 쓰고 있어요. 모처럼 이러한 소설류, 밀떡류에서 추천할 만한 소설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눈 떠보니 전장. 그래서 뭐 맨날 그 나오는 PMC, 민간 이라크 같은 데서 활동했던 민간 군대 부대, 용병이죠 용병. 그런 어떤 실상들을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도 뭐 이런 PMC 얘기 많이 나오죠. 임금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유조선 경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밀떡분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밀떡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해구산 제공 비확산 기여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아침한개가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이거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시카고, 특히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뭐죠? 시카고 대학 하면 뭐죠? 이거 좀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돼. 록펠러 대학, 록펠러 가문, 시카고 대학, 시카고 시민협의회 뭐 이런 거면 그냥 다 구역 본사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뭐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 인드라 늘 강조했습니다. 원칙. 북핵은 국임원 거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핵을 가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계가 국외본이 한국더러 핵 가져라 라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한국의 지도자들은 핵무장 이런 얘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전 세계가 한국도 이제 핵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가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통령 어서 오세요. 이제 이게 박정희 대통령 그거 이제 핵 그때 70년대 말에 그 핵 개발하려다가 안 된 거, 이걸 가지고 우익 파시즘, 들어가 이게 삼류 쓰레기, 소설가가 따위들이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우익 쓰레기, 우익 파시즘이에요. 이 우익 파시즘이 사실은 좌익 파시즘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우트로 마을, 우트로 마을에 어떤 그 비리가 있어. 자, 생각해 보세요. 우트로 마을이 이슈가 되면 반쪽 아베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문전비 파쇼 일당이 우트로 마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반일 막 이러면 반쪽 아베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트로 마을 진시 유튜브처럼 일본 애들이 바보입니까? 멍청이에요? 아니죠. 우트로 마을 진실에는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 아니까 유튜브가 소개한 거지. 유튜브가 알면 일본인들도 상당수가 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 보면 어떻겠어요? 문전비를 보면 어떻겠어요?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있나,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쪽 아베 지지율이 오르는 겁니다. 우트로 마을 진실은 저 한국 놈들이 사기친 건데 왜 한국인 놈들이 사기친 걸 왜 일본인 탓을 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흥민은 좋지만 한국인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이 더 가는 거야. 손흥민만 좋다, 문전비 같은 애는 싫다, 이걸 바라는 게 이 반쪽 아베이기 때문에 반쪽 아베가 문전비 파쇼에 이게 지시를 내리는 거야. 너네 계속 그런 사기짓 해라. 반일 파시즘을 계속 떠들어라. 그래야지 반쪽 아베의 인기,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깨졌어. 이제 성렬형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인드라가 한국의 야수꾼이 반쪽 놓으면 이 무덤을 야수꾼이로 보내야 된다고 인드라가 강조합니다. 일본의 야수꾼이 한국에 반쪽 놓으면 이 양세력을 무너뜨려야지 진정한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같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어요. 한국에 반쪽 놓으면 문전대 파쇼일당, 이 좌익 파시스트와 반쪽 앞에 우리 파시스트, 누가 더 우리 반쪽 앞에 지시받고 문전비가 똘마니 짓을 하는 겁니다. 우토로바 진실처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복회장이 원웅이 따위 하는 거죠. 에비에미가 일제 밀정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를 광복회장에서 광복회를 망친 거예요.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반일 파시스트가 진정한 일정 때 더 파시오 짓을 했던, 예? 밀정 짓을 했던 김희선, 에비처럼 그런 자들이 자칫, 예? 시간이 지나서 지네들이 독립군 한 것이냐. 예? 반정문제연구소 에비가 악질 친일파였잖아요. 예? 그거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한국의 해구산, 예?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 핵 개발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한 대가로 어떻게 됐어요? 경제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51%는 대륙주, 노펠러 덕분이에요. 굴번 덕분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은 49%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지만, 만약에 국유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경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한미 동맹 덕분이고, 예, 노펠러 가문 덕분이에요. 그럼 노펠러 가문이 왜 도와줬어? 핵 포기하니까 도와준 거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그 대가가 대한민국이고 선진국이 된 거죠. 저 60년대 보세요. 돌아오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들, 나 인드라는 기억이 나요. 아주 두려운 데서 살았으니까. 예, 인드라 나이 때는, 예,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예, 다 어려웠어요. 예,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 우리 나이 때는 극소수 사람 빼고. 예, 그때로 돌아오고 싶습니까?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게 모범 사례야. NPT 핵 확산 방지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모범 사례예요. 이 모범 사례 국가에서 한국인이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삼류 쓰레기 우리 파시스트 소설가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좀 알고 떠들어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반쪽 정원이 핵 개발한다니까 좋아하고, 그게 뭐 전술력 뭐 좋다는 식으로 떠드는 놈들이 많아 지금 유튜브에. 반쪽 정원이, 예?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처럼 된다, 중국에 흡수당하니까 차라리 반쪽 정원이 핵 개발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논리, 허접한 논리를 펼치는 애들이 딥스 파시즘에, 딥스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허접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북핵은 국영 거지만, 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냉정하게 생각하게 돼. 예, 인드라가 얘기했죠. 궁극적으로, 예, 독일이 핵무장하는 프로그램이, 예, 북핵의 프로그램 개발에 하는 까닭이다, 국유본이. 이렇게 인드라가 분명히 강조했어요. 지금 독일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 독일이 변화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한 사람이 여태까지 인드라가 처음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 북핵은 궁극적으로 독일 핵무장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프로그램의, 예, 일부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인드라가. 이런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에서 핵무장까지는 아직까지 아주 섣부른 얘기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독일 지변국, 프랑스는 원래 원전 개발 국가고, 근데 하여튼 독일 빼고 나머지 국가에서 이제, 원전 얘기, 탈원전 얘기가 사라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독일의 유일한, 전 세계의 녹색당의 유일한 인드라가 인정하는 원조 녹색당이 독일이라고. 그 독일 원조 녹색당이 국기본 지원받아 가지고 만든 정당이에요.
유일한 원정. 인드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녹색당이에요. 나머지들은 인드라 인정 안 해. 한국의 녹색당도 인정, 다 짝퉁이고 인정도 안 해요. 예. 의미가 없어. 인드라 볼 때. 유일하게 그 독일 녹색당만이 국유원이 만든 어떤 핵심 정당인데, 이 녹색당의 존재가 있는 독일에서 만약에 원전이 탈원전 버리고 원전으로 간다 이러면은,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은 독일은 세요. 이 탈원전이 아주 셉니다. 예, 녹색당 존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적이게 되면 녹색당의 권위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죠. 예, 녹색당을 키운 것도 국유본이기 때문에 이제 녹색당을 어느 정도, 예, 약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아침 한계가 정치적 판단을 이렇게 독자에게 맡긴 건 잘한 거예요. 아침 한계가 잘하고 있어요. 예. 그 정치적 판단은 인드라가 맞습니다. 예. 아침 한계님께서 혹시 인드라 방송 보시면 인드라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런 떡밥은 간단한 거죠. 해구산, 다시 어떤 논이냐, 이미 현실적으로 북에서 반쪽정은 저 시카고에서 이 여론조사를 일부러 만든 인드라의 생각으로 의도는 뭐냐, 이 얘기죠. 대한민국에 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미군을 포함해서 없어요. 인드라가 볼 때. 근데 이제 반쪽정원이 핵개발을 확실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한국은 핵개발 안 하지만, 비대칭,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핵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핵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구산이 요청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핵을 안 만들면 미국이 만든 핵을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외교, 안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의 한 떡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대한민국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등 헛소리를 하면 인드라가 가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새 인드라가 홍준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 홍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했잖아. 떠들었잖아. 정mon준도 그래가지고. 자, 하여튼간 그렇고요. 김계선 뭐 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 정부 우크라이나 적극 지지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유본 큰 그림에서 우크라이나의 롤모델은 한국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마치 한국 전쟁처럼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많이 깨졌어요. 푸틴이 반쪽 일성처럼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딥스 파시스트들은 이승만 비난하듯 젤렌스키를 비난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협력국이 되면서 나토에 가입하고 보란듯이 대한민국처럼 경제 재건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제2의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작살났는데, 작살났기 때문에 투자만 받으면 우크라이나 경제성장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도 한국전쟁으로 다 작살났잖아. 구이번 팀이면 10년이면 돼요. 경제재건. 인드라 볼 때.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크라이나가 나토 협력국이 되고 미국 우크라이나 동맹 체제로 가면 10년 안에, 아니 10년이면 한 20년 잡아줘야죠. 20년.
어쨌든 간에 중국인보다 잘 사는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 사람, 중국인보다 더 잘 사는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장담하겠습니다. 독일은 떠먹여줄 때까지 맞아서 아 그러니까 독일이 그렇게 딱 맞아서 한 겁니다. 문여리님이 핵심 잘 찔렀어. 옆에서 독일이 절대 먼저 핵무장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 떠먹여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통일도 그래. 우리가 먼저 통일하면요 통일 안 돼. 독일 통일 어떻게 했어? 주변에서 떠먹여줘서 통일된 거예요. 주변 여건이 독일이 통일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통일이 된 거예요. 한국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속으로 원해야 된다 그거지. 속으로 원하죠 인들하도. 근데 여건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지 말래도 통일이 옵니다. 그때 준비해야지. 독일은 그걸 잘했어. 딱 준비만 하고 통일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통일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대로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지금 한국은 입으로 통일하고 준비는 잘 안 돼 있어. 독일하고 좀 약간 다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겉으로 통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위의 통일이든 뭐 그때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인드라 강조장 2025년 이후로는 분단 체제 지속하는 게 가성비가 떨어져. 이미 당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어요. 통일은.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없이 실천할 때고 준비할 때입니다. 그걸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 수영 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자스타임 근래 한반도 최고 권위 언론은 동아일보 채널A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채널A에서 앵커가 이런 멘트를 날렸네요. 반쪽 나라 뻔한 앤디. 몰랐는데 이제 시대정신님이 블로그에 올려주셨어요. 야 이건 작정하고 채널A가 인드라 고맙다. 인드라가 제목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한반도 최고 언론은 채널A인 것 같다. 동아일보 같다. 그러니까 그 맨날 뭐 조중동에다 3등 신문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중동조 조선일보가 3등이 되고 1등이 중앙일보인 것 같고 2등이 동아일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요즘은 성혜령 취임에 즈음해서 보니까 중동조가 아니라 동중조, 동아일보 1등, 중앙일보가 2등, 조선일보가 3등 이렇게 보인다. 동중조. 인들의 조중동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나, 유래가 어떻게 됐나 인들아 설명드린 바 있죠. 홍석현. 요즘 채널A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됐더니 이제 반쪽. 인드라 반쪽과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반쪽. 이게 중요하죠. 반쪽. 그래요. 자, 다음에 9번 친중시대 데이터를 읽고 9번 반중시대 데이터에 집중하라. 547회를 보고 이제 경제뉴스네요. 547회를 보고 있는 중에 대출금리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은행 대출로 돈을 조달받는 것이 아니라 증시에서 돈을 조달받거나 투자를 통해서요. 미국만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외부에서 투자도 받고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본인 돈으로 투자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 맞는 말씀이신데 그게 그러니까 록펠러 시대, 록펠러 1세 때는 저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아직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이고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던 시기가 1860년대 전신 유럽과 미국의 전신이 됐던 시기 이후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그 초기에는 미국도 역시 은행 대출에 의존했죠. 그리고 무시무시했죠.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가지고
망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점차 주식시장이 커지면서 예, 본격화되면서 예, 주식 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예, 이런 어떤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미국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은 IT가 발달한 1990년대 이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시스코 아시죠? 시스코의 개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그렇고 예, 다 초기 자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벤처 개념이죠. 벤처 캐피탈. 예, 왜 벤처 캐피탈 개념이 나왔냐? 당시에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90년대 이쪽에 그 IT나 이쪽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그 자기가 이거 투자 개발을 하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하겠어요? 예, 없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을 에게 예, 뭔가 도움을 줬던 게 예, 투자를 이제 그 당시에 해준 애가 나중에 이제 뭐 불법 대출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된 사람인데 어쨌든 예, 그때부터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바뀐 거죠. 벤처 창업 투자가 활발하게 돼서 예, 말씀하시는 대로 예, 일론 머스크처럼 예, 주식으로 돈을 조달받기 시작한 거죠. 한국도 예, 처음에 예, 이 코스닥 나오기 전에는 대다수가 대출받아서 자기 집 담보 잡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좀 예? 시작만 하면 뭐 100억 투자 받고 예? 사람만 모였는데 아무 매출도 없는데 100억 투자 받는 게 예? 일도 아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한국에서 예? 사람 모였어. 뭐 좀 과거에 무슨 나스닥이다 뭐다 뭐 이렇게 회사에서 네이버다 카카오에서 일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5명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웹3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네? 술 먹고 한마디 얘기했는데도 100억 투자가 들어오는 시대가 작년까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부터 달라졌다 이거죠. 웹3 시장이 90% 거품이 꺼졌다. 무슨 스펙, 과거에 돈이 몰렸는데 스펙 시장도 꺼졌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는 예, 이 금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대출이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또 뭐 시간이 많이 쫙 잡아먹으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미국식이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드라 같은 사람들, 개인들 은행 대출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출이 그 은행 금리가 여러 가지 종합 지표로서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플레와 금리 이 모든 것들은 그쪽에 금리 이렇게 연준의 재정정책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인드라 중요한 게 금리보다 통화량이라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랐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양적 긴축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이 1분기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2분기부터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초부터. 이러면은 이제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일단 5월 20일에 금리 인상 이제 했잖아요. 이제 연준이 0.5% 올렸잖아요. 올렸기 때문에 올렸지만 그래도 한 5월 20일 옵션 만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미국의 옵션 만기를 5월 22일부터 다음 달 6월 달까지는 좀 괜찮지 않겠냐. 단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겠냐 그랬었는데 여기서 요즘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다음 달부터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5월 9일 이제 끝났지. 그래도 5월 9일까지는 문정비 날이잖아. 사실상 어제 날짜로 끝났지만 문정비는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5월 9일까지는 문정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문정비 마지막 날을 한번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코스피가 한 3% 이상 폭락하는 것이 어쨌든 문정비 시대에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렬형 취임 때의 그 3%를 만회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저는 볼 수 있고, 그래서 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냐면 성렬형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 이 바이온 정상회담까지 단기간에 호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단기 호재 때문에 한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금리 인상도 했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은 다음 달이고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렬형한테 힘을 실어줄 때거든요. 국유본도 원하고 국내가 안정돼야만이 인도 태평양 주역 국가가 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운전비 마지막 날에 주가를 대폭락시키고, 지금 금요일날 나스닥 대폭락했듯이 한 3% 이상, 인드라가 그런 얘기 했잖아. 운전비 마지막 날은 코스피 지수가 한 2300? 이 정도로 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 100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일단은 그려보는데 그 구경 마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이퍼님, 이렇게 하여튼간 인드라 시나리오지 인드라 말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지만 성렬형 포스를 또 믿어서는 안 돼. 바이온 정상회담 끝나면 주가는 또 세계 주가를 따라가게 돼 있고, 6월달에 양적 긴축이 있기 때문에 금리보다 무서운 게 양적 긴축이다. 그러면은 이건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얘네들 입장은 지금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경착륙을 그러니까 인드라 볼 때 국유원이 원하는 큰 그림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에요. 어디선가 뭔가 삐끗하는 모양새가 나오길 기대해. 그게 어딘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전 세계에서 구멍이 날 거 아니야. 어쨌든 구멍이 나면 그거 밀미로 뭔가 하여튼가 어디서 뭔가 터져야 돼. 그게 터져서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하락한 다음에야 이게 멈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뭐 어느 나라에서 터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뭐 동남아, 태국에서 터진다든지. 한국은 안 터져.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안 터져요. 운전비가 아주 개 쓰레기 짓을 했지만 한국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0대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건 한국은 영향받아요. 그리고 유가가 높으면 한국과 일본 같은 원유 수입 국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운전비가 탈원 어쩌고 횟수를 지켜놨기 때문에 더 민감한 국가가 됐어요. 원화가 훨씬, 한국의 원화는 그 유가 수입에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국이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냐 했는데 한국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장담할게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뭔가 터졌을 때 그때 한국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한국이 영향받듯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전 세계 증시나 경제가 어느 하나의 국가, 유럽이든 어디든 이머징 국가든 뭐 선진국 어느 뭐 그리스, 과거에는 그리스 뭐 이런 게 터졌잖아요. 이태리다 뭐다. 뭐가 한다 터져줘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락장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터져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락장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이게 끝이겠거니 하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는 거야. 거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 조정장이 아니라고요, 하락장이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인드라가 볼 때 경착륙된다 라는 건 의미는 뭐냐, 어느 세계 어느 국가든 뭐 하나가 크게 예,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뭐 멕시코든 브라질이든 어디든 예, 뭐 하나 크게 터진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예, 급속하게 얼어붙고 예, 그러면서 연준이 그런 사건이 터져줘야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그런 사건 없는데 절대로 연준은 금리 인상 멈추지 않습니다. 예, 양적 긴축 안에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데서 사건이 터졌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연준이 뭐라고 얘기했어? 아, 양적 긴축은 더 이상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몇 년 전에 계속 양적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려다가 안 했잖아. 예, 똑같은 양상이 된다 이거죠. 무아이님 어서오세요. 이해가 되셨죠? 인드라는 경착륙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 차라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시그널이 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죠. 더 이상 멈출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고, 예,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연준은 안 합니다. 예, 원하는 게 연준이 목표는 주식시장을 예, 떨어뜨리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 주식시장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연준의 정책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예, 실물 경제가 초점이에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실물 경제가 어떤 나라가 빵꾸가 나가지고 예, 브라질 같으나 어떤 그런 멕시코 같은 나라가 문제가 야기가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연준이 예, 양적 긴축 안 한다, 뭐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예, 주식시장이 조금씩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 예, 하락장은 맨 마지막에 가장 깊어요. 폭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단타 조심하셔라. 예, 이게 단타가 왜 이렇게 하루에 나스닥 같은 데 보면 하루에 6% 8% 올랐다가 다음날 10% 떨어지고 이러고 왜 급등락장이 되느냐. 마이클 버리도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당연한 게, 아니 그렇게 단타라도 재밌게 해야지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거예요. 안 좋은 시그널이다. 오히려 이렇게 단타에게 필요하게 하루 10% 급등하고 다음날 10% 떨어지고 이게 장이 안 좋다는 거야. 예? 삐끼가 그 사람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 과도한 쇼, 문전비식 쇼, 예? 트럼프 문식의 그런 어떤 보여주기 쇼를 한다는 얘기죠. 시장이. 시장 자체가 질이 안 좋은 상태가 좋은 장이 아니라, 다시 문전비 트아베빠 트럼프문이 막 이렇게 대북 쇼를 하는 게 그게 세계 정치 완보에 안 좋았잖아요. 겉만 보기엔 좋았고, 예,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게 우리 세계 안보에 안 좋은 거다. 예,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시초를 따지면 예, 트럼프문이 무슨 정상회담 한다 식으로 쇼를 한 게 문제가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2% 상승, 뭐 하락장에 그러니까 열흘 100일로 따지면 22번이 상승할 동안에 나머지 80일은 예, 하락했다. 하필이면 또 22대 78에서 재밌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단태가 인드라 방송을 좀 보는 것 같아. 인드라 블로그나 인드라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전에도 몇 번 그런 감을 받았는데, 단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인드라가 최근에 발레리나 얘기했잖아요. 예, 발레리나 얘기했는데,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얘가 지금. 예,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토끼로 보이는 그런 거. 예, 그래서 또 하필이면 또,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무바요님밖에 없는데, 무바요님이 너무 응? 우리 이웃분들이 너무 어느 한쪽으로 확증되는 편향이 있는 것 같은 걸 주의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우리 무바요님이. 예, 그러니까 또 단테가 한마디 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본다 이거죠. 인용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드라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 네. 한국 현재 그 인드라가 볼 때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중시될 어떤 자문사가 이제 블랙록이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 SDI, 뭐 이렇게, 그다음에 KB은행, 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죠. 5%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은 블랙록이 단지 JP모건처럼 단기 투자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블랙록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지금 혹시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 우울해하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하고 있다면, 예,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라면요, 예, 긴 호흡으로 그냥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냥 그건 놔두고 투자분은 놔두고요. 나머지 돈 많이 벌어서, 예, 그럴 때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 뭐 네이버 주식 갖고 있다, 이러면 그냥 잊으세요. 그냥 잊어요. 예. 결과적으로 좋은 주식입니다. 한국에서 살만한 주식, 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예,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예, 인드라 볼 때 경기 침체 오고 같은 거는 다음 그 미국 민주당 대선, 예, 대선 이 총선 때는, 중간선거 때는 별다른 어떤 효과를 못 볼 것 같고, 대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예, 그때가 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록 기사 인용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1% 정도 올린다. 연말 2.5% 인상. 근데 제 생각에는 JP모건 얘기를 굉장히, JP모건이 그 신들린 무당처럼, 예, 투자부는 개판이지만, 예, 리서치부는 여태까지 어떤 한국 경제에 관한 전망이 굉장히, 예, 예측률이 높았다라고 볼 때 하는 얘기대로 JP모건 전망대로 갈 걸로 일단 보이는데, 지금 그 중립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2.5가 아니라 2.0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지난번에는 그것 때문에 파월 이런 발언 때문에 약간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인드라 볼 때는 중립금리라는 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 중립금리 구하는 공식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볼 때는 이미, 예, 이 중립금리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인드라에게 오버슈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딱 그 선에 있다고 해서, 예, 그 정책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오버슈팅, 예,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뭐 이렇게, 예, 충격이 와가지고 그래야지 연준이든 뭐든 명분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드라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이 2.5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두세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 근데 네 번까지는 오르지 연내 4번 오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2.0.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욕 채권, 지금 채권이 중요하게 봐야 되죠. 미 국채가, 국채가 그러면 채권이 보는, 채권 시장이 보는 기준은 뭐냐, 또 이런 고용 지표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월별 그 고용 지표, 분기 고용 지표, 뭐냐 월별 통계, 분기 통계, 이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기나 연도 리포트에 주목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월별 통계, 분기 통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시면 되고, 그냥 큰 그림으로 거시경제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월별 통계나 분기 통계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건 투자 그쪽에 큰 헤지 펀드들의 장난질이 많기 때문에 인내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반기 보고서, 연도 보고서 이런 것만 인내는 신경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채권 어쨌든 이런 거에 신경 쓴다 이거죠. 고용 지표 이런 거, 인플레이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하루 만에 급락, 22년 만에 충격 금리 인상, JP모건 회장이 경기 침체율 60%, 66% 넘었다. 강조했고, 그 다음에 윌슨, 만년 하락론자, S&P 3460까지 하락한다. 이 친구가 이제 요즘 만년 하락론자인데, 비관론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S&P가 30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큰 하락장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올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가 경제 충격이 한번 크게 오지 않겠나. 이대로 이렇게 가면, 진행하면요, 유가가 지금 100달러 넘었잖아요. 유가가 100달러 넘은 상태고, 전 세계 금리가 인상 분위기고, 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이러면 반드시 어디선가 회사가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줄도산 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 크게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그것이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 올 연말 연초가 굉장히 뭔가 위험한 어떤 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이 이머징 통화 약세 위험, 원화 매도 고려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원화가 현금 자동 인출기니까 원화가. 이래서 늘 원화를 인드라가 늘 얘기하는 게, 기축통화를 만들든, 기축통화 얘기하면 또 기축통화는 될 수가 없고, 차라리 그냥 새로운 세계통화에 편입되든가 하여튼 하도 얘기했으니까 그건 집어치겠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인드라 늘 얘기하는 게, 한미통화법, 상시적 한미통화법만 되면 그게 한미동맹이니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시민들에게 인드라가 강조해 묻고 싶어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핵 가질래? 아니면은 미국과의 상시적 통화 수합일래?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인드라는 당연히 한미 상시적 통화 수합입니다. 핵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인드라 볼 때. 그래서 한국의 진지한 분들은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요구하시면 돼요. 우리 핵 안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라 말하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핵을 안 가지겠습니다. 대신에 대가를 주세요. 뭐냐? 상시적 한미통화법 해주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 경제 위기에도 한국 경제가 안정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재길인가? 밀컨 컨퍼런스 현장 취재, 월가 빅시아들의 미유럽 투자 시장 전망. 이런 거 알찬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밀컨 컨퍼런스는 말하자면
경제의 다보스 회의 뭐 이런 거네요. 경제 인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현장 취재, 단테가 오마하 가서 이제 주주총회에 가서 구경한 것처럼 이런 거 한 번쯤 현장 취재한 거 소개한 거 한번 좀 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고요. 파월 0.5% 인상 초강수인데 그거보다 양적 긴축이 더 중요하다. 내다 착수한다. 이것 때문에 더 폭락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역풍이 계속되겠지만 역사적 저평가 상태.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오죠. 그래서 뭐 쭉 나온 것 중에 이제 양적 긴축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간밤 월드뉴스 총정리 월 7일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가 한마디 여기서 얘기한다면 그 러시아 부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아직 국일본이 푸틴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러시아 누부 그 부도 나는 게 처리가 되면 이건 대체자를 찾은 거다 라고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넘어갔잖아. 어떻게든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국일본이 푸틴 대체자를 못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5월 9일 이후에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만약에 푸틴이라면 5월 9일날 무조건 인드라 볼 땐 종전선언 일방적으로 인드라 같으면 할 겁니다. 모든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5월 9일날 그냥 서둘러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러면서 무조건 전쟁을 끝낼 것 같은데 인드라가 푸틴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푸틴이 그렇게 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럴 땐 존심 세우는 게 아닌데 푸틴이 지금 존심 세우고 있어.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사이펀이 이스터 에그요? 어떤 게 이스터 에그인가요? 게임용 용어잖아요. 이스터 에그. 자, 비트코인이 이제 35,000달러. 근데 보통 이제 3만 현재 그 지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보면 3만 달러 이때 바닥이라고 일단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장 때 인드라가 3만 달러, 35,000달러를 조정장에서는 암호화폐에 35,000달러를 조정장에서는 바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락장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락장이면 암호화폐도 하락장인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정장인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35,000이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마 3만 달러에서 올라갔잖아요. 3만 달러에서 6만 6천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된 건데 이게 하락장이면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올해 장기간 이게 이제 인드라가 5,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5,000달러 넘으면 매수 시점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6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인드라 볼 때는 이 10,000달러 선이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3만 전반적으로 6만 달러, 10,000달러 한 2만에서 2만 5천 달러 2만에서 2만 5천 달러 2만에서 2만 5천 3분의 1 가격 6만 6천에서 3분의 1 가격이 2만 2천 이렇게 되잖아요. 2만 2천 이 정도로 비트코인이 좀 떨어져 하락장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하여튼 인드라 볼 때 2만 달러 밑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트코인도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사시겠죠. 혹시 모르니까 분할 매수하겠죠. 무슨 하락장에 그 다음에 테라가 인드라 알겠죠. 고점이라고 인드라가
테라를 언급했다 한순간 이미 고점이다 보시면 되고, 국채금리 내가 볼 때는 오를 만큼 올랐어요. 제가 볼 때 금리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요. 제가 볼 때 금리가 더 올라도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수준에서 내가 볼 때는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적 긴축이 더 중요한 시대다.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연준이 금리도 오를 만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적 긴축이 필요한 시기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은 약간 안정돼 취하고 있죠. 올렸기 때문이죠. 보시면 되고, 유가는 이제 110달러 선인데 이게 일단 100달러 선을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공급 충격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달러는 현재 강달러죠. 99.5를 넘어섰기 때문에 강달러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분간은 이 강달러가 유지된다. 마치 과거의 폴버거 시대처럼 고금리 강달러 시대, 1980년대 초반에 그때처럼 지금은 강달러 고금리 시대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 양적 긴축 시대에서는 강달러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어디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좀 그때 더 움직일 수 있겠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블은 이제 안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엔피디아 뭐 이렇게 얘기 떨어졌죠, 많이 생각보다. 알파벳이 지금 2300인데 얘들아 볼 때 2000, 알파벳이 2000까지는 떨어져 주면 그게 알파벳이 2000까지 떨어져 주어야 그때 이제 비로소 하락장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파벳이 아직 2300이라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나스닥이나 세계 증시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알파벳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인드라는 잠시라도 2000 이하로 일탈하는 어떤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치고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우리가 리더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은 리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니까 이거 부자로 바꾸면 되죠. 우리가 부자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은 부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뭐죠,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인 면이고, 반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번에 트위터 인수는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게 이제 이분의 시각이죠. 글로벌 뉴스 좋은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인들아 볼 때 머스크가 또 꿈을 가지고 스페이스X나 테슬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죠. 반면에 이제 트위터의 인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들아 볼 때는 또 다른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이 머스크가 어쩌면 새로운 웹3 3.0 시대를 여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제 당장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무슨 일을 해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로 저는 보고 있어요. 머스크가 지금 시점에서 트위터를 인수했으니까 내가 볼 때 아마도 이번 총선 말고 다음 대선 국면에서 트위터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면서 트위터
통한 뭔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 차기 미국 대선에서는 어떤 반응을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아마 뭔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3년간 뭔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댓글 보니까 왜 이런 거 법 안 고치냐 이렇게. 근데 이제 어차피 사기꾼은요 저런 조항을 하나하나 만들어 봐야 또 다르게 사기치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사기꾼들이 더 아니까. 결과적으로 인들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성렬형이 우리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고 박정희 모델을 교체해야 된다 이거죠. 60년대는 필요했던 그 등기부 등본 법제화가 돼야 된다. 이제는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옳았고 지금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시기에 필요했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등기부 등본이 법제화해야 된다. 일단 등기부 등본 법제화부터 우리가 집매매를 안심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조항들은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보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세입자의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사람에게 운빨이 잘 맞아야 돼요. 악랄한 세입자 있고 악랄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집주인이 있고 착한 세입자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 뭐 마켓 권리가 공원 이익이 뭔가 했더니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딥스론자들 얘기인데 한반도 예언, 뭐 인구가 확 준다. 전형적인 음모론, 인터넷 음모론인데 데이터 딱 한번 소개해주고 그 인물은 죽었고 그 데이터는 삭제됐다. 근데 거기 내용에는 전 세계 인류가 팍 준다. 반면에 중국의 인구는 거의 줄지 않는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림자 정부냐? 이 친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니까 인드라가 이 친구는 그래도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위험하긴 해도.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인드라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런 데이터가 친중 데이터입니다. 친중 데이터. 친중 시대에 필요했던 데이터예요. 이제는 반중 시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런 건 다 잊으셔도 돼요. 인구 축소 프로그램 이런 것 따위 다 잊으시고 의학 프로그램, 의학 음모론 내가 강조하잖아요. 홍역 음모론, 의학 음모론 잊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중 데이터다. 이제 친중 데이터는 필요 없다. GDP 1위 중국이 된다. 세계 최강 대국은 중국이다. 이런 망상, 그런 디스파시즘 버리세요. 인드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인드라 강조하는 겁니다. 그따위 거 하다간 당신들 인생을 망칩니다. 전쟁 예언 뭐 이런 거. 아니 정말 그냥 딥스 파시트는 난리가 났어. 아니 이거는 밀떡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면 저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다 맞아? 예측 빗나간 것도 절반이 돼도 막 50%가 넘잖아. 비행 금지 구역 뭐 해제되고 미군이 들어온다. 안 들어왔잖아. 디스파시트든 저 젤렌스키가 원흉이네 뭐 저 헛소리 막 하기도만 댓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딩 수준인 거지 애들이.
얘들아 정말 부탁하는데 딥스 파시즘론, 예? 의학 음모론, 그 다음에 11.3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예,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신병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원론을 잘 정리한 분이 시대정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테네님께서 이거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누구냐면 시대정신님이세요. 테네님, 이거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구원론을 접한 분들도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논리를 쫙 전개하다가 보면은 뭐가 막힐 때가 와요. 막힐 때가 와서 이게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기면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인드라에게도 있었죠, 당연히. 구본론 전개할 때마다. 근데 그게 사소한 데서부터 와요. 지금 시대정신님은 록펠러 재단 자산을 이제 검토하는데 이렇게 너 생각보다 작고 어떻게 이런 걸로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딱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이걸 이제 시대정신 표현에 따르면 토대인데 이렇게, 근데 그게 좀 무너지는 같은 느낌이 드니까 위기의식이 느끼니까 이들한테 묻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마치 처음에 구원론을 처음 봤던 것처럼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적인 건 묻는 거예요, 이들한테. 아하! 단테가 인드라님 관련 내용 넣는가 해서요. 18년 고점도 뚫었네요, 금리. 단테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자, 그리고 제통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1개. 자, 그리고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대정신의 녹주형이 데리다에 별 관심이 없다길래 데리다 해체론이 아니라 나만 해체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록주가 데리다에 별 관심이 없다고 인드라가 얘기를 했나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만드시면 되는 거고, 자, 화폐제도의 수명은 발행 가능한 화폐 가치의 총량으로 결정된다. 예? 경제 규모가 더 터져버리면 화폐 제도의 제도는 수명을 다하게 된다. 기존의 화폐 제도가 수명을 다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인드라가 수메르 경제 사학사에서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화폐의 시작은 언제냐? 무슨 고대인이 조개 껍데기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화폐의 시작이 아니다,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화폐의 시작은 수메르 시대 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화폐는 언제 발생했느냐? 원정무역 때문이다.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화폐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을 봐요. 조선 화폐가 잘 안 되잖아. 무역이 돼야만이, 원정무역이 돼야만이 화폐가 필요해요. 화폐라는 게. 여기서 핵심은 뭐다? 강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화폐, 왜 이런 얘기잖아. 화폐가 실물 시장보다 규모보다 늘 화폐 총량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거를 수메르 시대로 딱 기원을 찾아서 가면 쉽게 나와요. 원정무역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규모는 자급자족 시장,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자급자족의 시장 규모만큼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그럼 같아야지 왜 화폐가 더 많아? 이게 아니죠. 화폐라는 발생이 언제 됐냐를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학에서 본다면 원정무역이 가능하면서 비로소 화폐가 필요했다,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왜 화폐는 늘 실물시장보다 더 많아야 되냐? 화폐 시장이 자급자족 시장 플러스 미지의 시장, 원정무역하는 미지의 시장인 겁니다. 거기는 원시인들이죠. 거기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대항해 시대 때 서유럽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게 알파 플러스죠. 그것들을 다 감당해야만이 화폐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예, 그래서 화폐가 더 많은 겁니다. 예, 원정 시장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달리 오늘날로 관점을 도입시키면 미국 달러는 왜 미국 경제 시장 규모보다 더 많아야 되는가? 예, 미국 시장 플러스 세계 시장이기 때문이죠. 이 세계 시장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더 많이 찍어내야 된다 라고 이들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미국 시장, 이게 기본적으로 달러라는 개념은 미국 경제의 규모에 맞게 찍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찍어내야 되지만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예, 백기사로서 엔화, 유로화, 위안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들아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마침내, 예,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시기가 2, 3년 양자산업 시대로 접어들면 올 것이다. 그것이 인들아가 예상하는 후기 신자유주의, 예, 채권 기반 신자유주의 체제로 접어들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는 전기 신자유주의는 석유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45년 이후에는 석유, 화석 연료가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에너지 그 협회인가 거기서 나온 걸로는 2045년까지는 화석 연료는 여전히 비중이 클 것이다, 인류에게. 그때까지는 석유 기반 달러 시스템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2045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석유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이, 예, 의미가 많이 약화된다 이거죠. 그걸 대체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것이 인드라가 강조하는 후기 신자유주의론, 채권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런 시기로 그렇게 가고 있고, 디지털 통화도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더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달러 더 많이 찍어내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달러는 휴지 안 됩니다. 기존의 음모론들은 달러가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휴지가 되는 거 아니냐. 휴지 절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 무식해서 그래요, 음모론자들이. 그래서 특정 자원의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과학기술 발전이죠. 예. 시장의 상상, 자본의 과학이죠. 시장의 상상력과 자본의 과학력, 무한대죠. 예, 무한대. 발행 가능한 총량이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예, 인구가, 전세계 인류가 200억 이상 되는 것처럼, 예, 화폐도 그만큼 그 이상 무한대로 늘어나야 됩니다. 상상력은 생산 개념도 소비 개념도 아닌, 이때 상상이냐 상상력이냐, 예, 이럴 때 좀 엄밀하게 개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인드라가 당분간은 그냥 상상이나 상상력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상상이 있고 상상력이, 예,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인드라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플랫폼 개념이다. 이 수메르 경제체제 자체가 플랫폼이고, 록펠러 재단 자체가 기획이 플랫폼입니다. 단지 투자 상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이익을 보려는 게 록펠러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죠? 센터죠, 센터. 네, 수메르 신전 자체가, 지그라트 자체가 플랫폼이요, 센터고, 그런 개념입니다. 네, 종합 선물 센터 같은 경우죠. 종합 선물 세트. 네? 그게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인지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가끔가다 이렇게 막힐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한번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유통 시스템. 제일 중요한 건 유통이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또 우리 이렇게 우리 정보 요원 했던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록펠러 재단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 재단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와. 인들하고 똑같아. 록펠러 재단 분자생물학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다. 분자생물학뿐만 아니라 뭐니뭐니해도 락카펠러 재단이 이룬 창난 업적 중에 페니실린 연구 지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록펠러 재단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이제 음모론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우생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인드라가 알고 있기로는 우생학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쪽으로 연구가 다양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인종주의 관점에서 하진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구는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했다고 할 수 있고, 비판받을 거 분명히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어떤 그런 나치 지원 협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나치만 지원했습니까? 록펠러가? 레닌 트로츠키 러시아 쿠데타도 지원한 게 록펠러인데, 트로츠키한테 용돈 준 게 록펠러인데 안 그래요? 나치도 지원하고. 근데 음모론자들은 좌우로 나눠져서 너 록펠러 넌 뭐야 지원했지. 트로츠키한테 용돈 줬지. 이것만 까고, 저쪽은 또 나치 지원했지. 이것만 까고. 양쪽을 다 봐야지요. 자기 한쪽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것도 보면서, 근데 인드라가 늘 얘기하는데 로스차일드나 이러한 그 록펠러나 긍정적인 거 전기를 주로 보자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비판적인 음모론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인드라 볼 때 한쪽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뭔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 다 골고루 이렇게 양측면을 다 이렇게 본 변증법이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독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강조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아예 그냥 긍정적인 것만 그리는 것도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책만, 긍정적인 면만 기술한 책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비판적인 건 본인 스스로가 느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급적 뭔가 이렇게 록펠러 같은 위대한 인물을 볼 때는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들을 좀 봐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석유에 미친 사람들 록펠러 18분 다큐 이런 거 봐도 되고, 론처노 부의 제국 록펠러 이런 걸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이 론처노의 저작이 록펠러 전기 중에서 나름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그 평가를 한다 이거죠. 마치 그 뭐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드라마 빠친코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나온 록펠러 음모론 있다 이거는 록펠러는 유대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그런 거 믿고 정신 나가지 필요가 없다. 록펠러는 유대인이 아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가 이제 한쪽은 록펠러를 바라보는데, 록펠러의 어떤 플랫폼을 지목한 거죠. 록펠러의 투자는 플랫폼이다. 또 하나는 록펠러가 말년에, 록펠러 일세가 말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에 대해 주목했고요. 두 가지 다 의미 있는 독서 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드라가 이제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건 다 시대정신님께서 뭐 절약 유량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시대정신님의 그 본인이 인드라가 딱 그렇게 뭔가 자료를 딱 하니까 알아서 다 또 해결을 스스로 하셨어. 뭐 어떤 간에 그거와 별개로, 시대정신님 말씀과 별개로 인드라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짧게 1분 내로 정리하면 3가지로 크게 둘 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국유원 황제인 이유, 대록주가 국유원 황제이고 대록주 가문이 국유원 황제 가문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록펠러 재단이 아니라 록펠러 형제 재단입니다. 록펠러 재단이 있고 록펠러 형제 재단이 있어요. 최근에 록펠러 형제 재단에서 엑슨모빌 석유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록펠러 재단이 아니라 록펠러 형제 재단입니다. 록펠러 형제 재단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록펠러 형제 재단은 록펠러 3세, 즉 다시 말하자면 데이비드 록펠러, 넬슨 록펠러, 이런 록펠러 5형제가 합쳐서 출자한 재단이에요. 그리고 이 록펠러 형제 재단과 카네기 재단이 합쳐서, 그러니까 함께 자금을 제공한 데가 어디냐면 인드라가 강조하는 CFR입니다. CFR. 이걸 언제부터 지어냈냐? 1940년대. 다시 말하면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 뉴욕 가가지고 전임 국유원 황제였던 버트란트 러셀하고 연락도 되고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버트란트 러셀이 생각하기에 빅터 로츠차일드 당시 국유원 황제를 견제할 유일한 친구가 데이비드 록펠러인 것 같다. 그래서 인드라 추정상 버트란트 러셀과 데이비드 록펠러가 손을 잡았다. 빅터 로츠차일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둘이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94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CFR은 그저 식민지 기관이었을 뿐입니다. 이 한국으로 표현하면 그저 영국의 식민지, 빅터 로츠차일드의 식민지기고 총독부에 지나지 않았고 역사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음모론 역사에서. 하지만 언제부터 CFR은 의미를 둬야 되냐? 바로 록펠러 형제 재단이 CFR에 투자한 다음부터죠. 194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CFR이 인드라 기억에 최초로 대통령 만든 영향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시기가 트루먼 때부터라고 볼 수 있고, CIA도 만들어지는 데가 1947년인가 그렇죠. 그런 어떤 CIA, CFR, 미국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서부터 오늘날까지 CFR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당시에 CFR의 주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록펠러 가문과 인맥이 다 있다 라는 거죠. 자,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미국과 전세계의 주요한 인물들을, 네트워크망을 만든 게 CFR이고, 이 CFR을 확장시킨 게 상각위원회입니다. 1973년부터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들었죠. CFR은 록펠러 가문 형제들이 만든 거고, 상극위원회는 그 중에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1973년에 국유원 황제로 선임되면서 올라가면서 독자적으로 만든 조직이 상극위원회고, 그렇죠. 그리고 대록주는 다시 CFR에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록펠러 형제 재단이에요. 두 번째가 JP모간, 체이스죠. 체이스 은행에서 JP모간하고 합병했죠.
1999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데, 자산이 많은 데가 JP 모간, 체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JP 모간은 나름대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자금으로, 은행으로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체이스 은행은 록펠러 가문의 은행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은행이 합병되면서 데이비드 록펠러의 수건이 완성됐다고 얘들아 강조했잖아요. 예. 전 세계 자산을 사실상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록펠러 개인 자산은 얼마 되지 않냐고. 개인 자산은 개인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아 늘 강조하는 건, 예, 남의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인 게 국유본이에요. 반쪽 정은 재산도 내 돈이, 국유본 재산이고, 푸틴 돈도 국유본 재산이고 자산이고, 내공 18의 자산도, 예, 국유본 자산인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예를 들어서 로스차일드가 스위스 비밀 금고에 세계 금을 모든 걸 숨겨 넣을지라도, 예, 그건 국유본 거고 록펠러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드라 강조하는 것은 생산이나 소비나가 아니라 핵심은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운영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실제 소유주는 의미가 없어요. 예. 사우디의 석유가, 러시아의 석유가, 베네수엘의 석유가 누가 생산하건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건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운영 네트워크. 운영이 없으면, 국유본이 없으면 전 세계 석유 운영 유통이 안 되는데, 예? 하루아침에 인터넷은 먹통이 될 겁니다. 국유본이 테러하면. 그게 국유본이 진짜 힘이죠. 이 플랫폼을 제공했잖아요. 두 번째, 자, JP 모건과 3대 투자은행 연결되죠. 예. 골드만삭스, 예? JP 모건, 모건 스털링, 여기 현금 자금력 있고, 예? 은행에서. 그리고 은행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다 점검 가능하죠. 예. 다 점검 가능합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블랙록이, 예? 주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블랙록, 예? 투자자문사, 운용사, 그리고 국민연금, 일본 연기금, 캘리포니아 공기금, 전세계 국부펀드, 이 운영을 누가 다 해요? 한국의 연기금을 문전비가 한다고요? 성렬형 정부가 안 해요. 한국의 연기금은 국유본이 관리합니다. 운영합니다. 네. 3대 투자은행과 블랙록이 운영해요. 그쵸? 야, 경제 잡은 겁니다. 연준, 연방준비은행. 네. 말할 필요 없죠. 그럼 록펠러 재단은 마치 뭐냐면, 네, 기본이 의학이잖아. 의학. 아버지 뜻을, 록펠러 있어요. 아버지 뜻이 의학. 예. 약팔이 장수였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의 뜻을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주로 의학 부분, 예, 힘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인드라가 얘기했던, 예, 록펠러 재단의 어떤 의미는, 예, 어떤 의미냐면은 임팩트 투자, 상상가치,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이제 대륙주는 그 환경 투자, ESG, 그걸 이제 블랙록부가 하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ESG 다 하고 있잖아요. ESG 투자, 임팩트 투자거든요, 그게. 예, 그런 거는 이제 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제시하는 겁니다. ESG 투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관련 투자, 예, 그 다음에 이런 어떤 AI 투자,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록펠러 재단의 몫이라는 거죠. 마치 역할은 이게, 예? 그러잖아. 인드라가 추경호와 김소영 있잖아요. 이 추경호는 마치 JP모건, 체이스은행 그런 어떤 그냥 그동안에 유지관리 하는 게 JP모건이나 투자은행의 역할이라면, 추경호 기재부 장관, 청와대의 그 신현송, 김소영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 록펠러 재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이 사람들은 유지 보수고 새로운 것들, 신용성처럼 새로운 어떤 개념에서 외환 관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신용성이 한 게 일종의 외환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는 게 록펠러 재단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임팩트 투자, 혁신 투자와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관리, 유지 관리, 연준, JP모건, 3대 투자은행, 블랙록, 그 다음에 정치 외교 안보는 CFR, 상국위원회, 뭐 이런 상국위원회는 역할이 축소됐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핵심은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고 인맥이다. 이 인맥은 어떻게 만들어요? 록펠러 1세가 자기가 가장 잘한 투자는 뭐다? 록펠러 재단 투자고, 록펠러 재단이 투자를 제일 잘한 게 뭐다?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은 뭐죠? 밀턴 프리드만이 나온 시카고. 오늘날 오바마도 시카고, 버니 샌더도 시카고, 다 시카고예요. 2년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공화당이건 미국 민주당이 할 것 없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시카고 대학. 시카고 대학 탁 나오면 모두 인맥이 배출되네.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특정한 연구를 투자하면 또 그쪽은 전부 다 되는 거죠. 인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인맥 네트워크가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면 한 10명, 그 분야에서 권위자가 10명만 남아요. 그 10명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10명 중에 9명을 록펠러 가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 그러면 나머지 한두 명이 설사 록펠러 가문이 키운 인물이 아닐지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말하자면. 힘들어 볼 때는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또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겁니다. 걔들이 보면 록펠러 말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가문 말. 그게 안 돼 있는 거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플랫폼이 무서운 겁니다. 그 플랫폼에서 그 안에서 플랫폼을 전제하는 속에선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록펠러가 인정하는, 록펠러 대록주 황제가 인정하는 틀 안에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만약에 이 플랫폼을 무시한다? 이걸 깨려고 한다? 그럼 머스크는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머스크도 본인도 알아요. 이 좋은 플랫폼을 왜 망쳐? 왜 파괴하고 싶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플랫폼이 무서운 겁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플랫폼을 무시해요.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지, 음모론자들이. 인들한 최소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잖아. 음모론자들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나 정치에 깡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무슨 근본 이제니 뭐니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플랫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고, 시대정신님께서 잘 얘기했듯이 그 화폐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문제가 있어도 그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는데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스템은 유지된다 이거죠. 대안 없이 소멸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게 문제가 많아도 그냥 가는 거죠. 사람들의 신용 때문에. 그럼 대안이, 그 새로운 시스템이 뭐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인들한 얘기하잖아요. 채권 기반이다. 석유 기반이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인들한이 대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음모론들은 그냥 아무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그 뭐 맥락에서 벗어난 그런 거, 그것도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무 시대정신님께서 이런 말들에 예민하셔가지고 그냥 상징적인 문구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영성 얘기 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1시 9분이니까.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방송 성렬형 심 D3 성렬형의 큰 그림은 점점 더 제가 볼 때 지방선거 너무 힘들어 스스로 생각하기 어떤 점이냐면 여태까지 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형 당선도 예측했고, 그 다음에 성렬형 당선도 예측됐고, 여러 가지로 해왔는데, 그렇다고 지방선거 압승도 과연 인들의 희망일까? 여태까지 스스로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한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국힘이 너무 이렇게 가세연처럼 오만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만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긴장을 가져야 되겠는데, 인드라가 무조건 압승한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오만해질 우려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드라 스스로 항상 묻고 있는데 희망적인 조짐들, 부정적인 면보다 희망적인 뉴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인드라가 좀 좋게 본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인드라 볼 때 9번 선거팀인 알파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국힘은 잘 나가고 있고, 반면에 반쪽민주당은 뭔가 쫓기듯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좋다. 주식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온다면 빨리 맞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기 침체다 라고 온다 할 때는 아직 투자할 때가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왔다 하면은 그때부터 연준이 다시 돈 푼다 라는 거죠. 연준이 다시 돈 풀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죠.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런 어떤 역발상을 늘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럭주의 어떤 영향력을 말씀드렸고요. 인드라가 국유본을 인정하고 대럭주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럭주보다 더 이 세상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럭주를 뭐 완전히 절대적으로 뭐 신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인드라가 대럭주형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대럭주형과 대럭주 가문이 지금 세상을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추천해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CFR의 홈페이지 이런 거 늘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CFR 어떤 홈페이지의 얘기, 이런 어떠한 그런 이슈나 그런 어떤 주제보다 그 이상을 제시하는 어떤 것을 봤습니까? 딥스 파시스트들이 그런 걸 대안을 제시하나요? 딥스 파시스트 같은 근거 없는, 인드라 입장에서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저런 딥스 파시스트의 어떤 세상을 인드라 상상했더니 아주 끔찍한 결말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반쪽 정은 따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딥스 파시스트가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시고요. 건강하세요.